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1시 55분 영상입니다. 비트코인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플랜 B의 말대로 11월 100K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140K까지는 열려져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이 추세 구간 안에서 굉장히 큰 저항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큰 하락보다는 적절한 조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와야만 하고, 그 흐름은 결국 이평선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지지를 형성할 수 있게끔 15, 30, 200일선이 차라리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은 저점을 깨지 않고 천천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고점 또한 저항의 벽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걸 봤을 때 흐름 자체는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 봉 또한 아직까지도 이제 내년 1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이 안에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77K까지는 절대 오지 않을 가격이 24년에 나왔다라고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볼린저 밴드상 하단, 중단, 그리고 상단에 있어서 수렴 방향이 있었던 이 부분 말 그대로 86K가 깨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86K 바로 여기죠.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하는 가격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요. 이주봉으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평선상 그리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격이 어디에 있냐면 84K에 있습니다. 그리고 86K에서 84K까지는 한 번의 가격은 저는 더 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진환이 형, 그러면 형 말대로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했잖아. 바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올려치는 방향과 이격을 찍고 올리는 방향이 있는데 형이 봤을 땐 어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모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버티는 흐름은 쉽게 개미들이 타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가 저는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주면 땡큐기 때문에 적절한 분할 매수가 지금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자체는 계속 상승의 흐름을 저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비트코인은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크게 보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형이 말했던 도미너스의 흐름이 삼각수렴상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반감기 후 224일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 후 그 다음 흐름은 하락으로 넘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도미너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도미너스 흐름 자체도 결국 삼각수렴 안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삼각수렴상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너스 1%당 비트코인 3% 정도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적어도 여기서 3%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치면 약 9% 정도겠죠. 9% 정도라고 치면은 그 상승폭은 지금 기준으로만 잡더라도 거의 1억 4천 비트코인까지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도 가는 흐름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미너스 흐름 자체는 분명히 일리 있는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들을 분명히 보면서 객관적으로 통계치를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통계적 분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일리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보시다시피 RSI 수치 자체도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SI 수치가 다음 수치로 보면은 기존에는 70, 80까지도 RSI가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준으로 봤을 때 65%이기 때문에 RSI 수치가 많이 남았다는 걸 보면 굉장히 큰 흐름으로 한 번 더 가는 게 마지막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플랜 B 말처럼 11월 트럼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 암호화폐 정령 100K, 저도 여기까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50K,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140K까지의 거의 근접 가치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보지만 그 뒷이야기 200K, 150K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 간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비트코인은 이 흐름 안에서 저는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트와 비트에 있어서 비중 조절의 문제일 뿐이지 비트코인 사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온 게 찐 상승이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도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 비트코인의 계속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200 이동평균선이에요. 잘 보시다시피 이 200의 이동평균선이 지금 파란색 수치잖아요. 보통 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이 빨간색일 때입니다.
빨간색일 때가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데요. 현재 다 파란색 부분으로 봤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 자체도 아직까지도 고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이터가 좀 돌고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왜 오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비트코인은요,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치가요, 현재 미국 증시 시가총액 6번째 기업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저는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내용은 뭐냐면 가상화폐의 적대적인 SEC 수장을 교체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적인 단위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법무부 장관부터 옹호론자로 바로 SEC와 같은 기관의 연방 권한 남용에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하기 시작했고요. 잘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법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실 규제 완화와 거래 활성화 기대가 이유라면요. 비트코인보다 그 외 다른 가상화폐 가격이 더 올랐어야 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미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거든요. 그거를 왜 기정사실화라 보냐면 첫 번째가 ETF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선물시장이거든요. 결국 이 두 개가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정식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이죠.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 더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공화당 위원들이요. 금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법안을 내기하는 이러한 이슈들이 결국 시장의 계속적인 상승을 유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시아 러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은요,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8,000톤 이상의 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전략 비트코인 재고를 쌓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법안을 이거를 정식적으로 주장하는 의견, 그리고 금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법안을 마련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이건 되게 극소수 일부거든요. 결국 미국 정부가 이를 정말 허용할지는 미지수지만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일종의 담보를 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가늠하자는 주장이 미국 내 공화당에서 상원의원이 했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의견이거든요.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미국 대선 후 열흘 가까이 계속 지속되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그들은 선거에 대해서 그들이 당선이 되고부터의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현재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본인의 가장 큰 우군이자 공화당이 현재 다수의 당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년 뒤 이맘쯤에 중간 선거를 치르게 합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중간에서는 이전 선거 결과가 미국에서는 뒤집혔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취임하고 2년 안에 본인이 정책을 펼쳤던 것들을 밀어붙일 시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결국 트럼프가 서둘러서 내각 인사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어떤 내각 인사는 비행기에서 1시간 만에 내각 선임을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현재 서둘러서 내각 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요, 대통령의 임기를 다 떠나서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공화당의 중간 선거가 이제 2년 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정책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안에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투표를 이번에 받았잖아요. 그것 또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진짜 브레이킹 뉴스로 속보가 떴던 게 15일자였는데 미국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정말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론자고 정말 법안들을 다 통과줄 생각이라면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한동안은 정말 꺼지기 쉽지 않은 불이 붙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제자 뉴스에서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압적인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당국과 업계가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본인이 진짜 그 2년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150K까지 그 이상 보지도 않지만 플랜 B 말대로 지금 이거를 착착착 한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보시면 1월 20일 날 이제 뭐가 됩니까? 취임하죠.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진짜 미국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든이잖아요. 취임하고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 회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 파우로 팀이 판매합니다. 뭐 이런 그 매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뭐 법정 입찰 뭐 이러면서 이제 되고 트럼프 이후에 전략적 BTC 보유부 구축을 시작합니다. 이건 솔직히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삼아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누가 샀어요? 진짜 떠들썩했습니다. 저 솔직히 이번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46억 BTC를 또 샀고요. 6조 4천 원, 6.4조 원. 대박인 것 같아요. 어떻게 6조를 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샀던 비트코인 평단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평단이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것처럼 이 사람이 흔들린 것 같으세요? 그냥 이 사람은 고점이다 저점이다를 떠나서 다 샀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분할매수 쳤습니다. 고점에도 샀고요. 중간일 때도 샀고요. 저점일 때도 샀고요. 그 당시엔 저점이었죠. 삼각수렴 벗어나고 바닥 칠 때도 샀고요. 6조 4조 원을 지금 가격에 또 샀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샀던 구간들을 보면 고점이다 저점이다가 아닙니다. 그냥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 때는 결국 비트로 샀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팔고요.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또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삽니다. 현재 금융자산만 3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몰려오고 있고요. 우려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2040년도면 비트코인 공급량이 99%의 채굴이 끝나는 상황에서 특정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몰빵으로 갖고 있으면 시세는 그 사람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가치가 없어진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저도 일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결국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갖고 놀기 쉽긴 하겠지만 그때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는 저는 변함없을 거라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코인판, 주식이든 코인판이든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만 오르는 시장인데요. 잘 보시다시피 적금 깨고 마통 뚫어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흐름이 감지된다라고 하죠.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아직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구 불예금 잔액 10조 빠지고 은행의 마통 잔액도 7,500 증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트럼프 랠리에 편성하는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 투자처로 옮기는 자금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식, 코인 등의 수익으로 이자를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분석하다. 근데 주식시장 지금 개판되고 있죠. 이미 5대 자산거래소는요. 코스피 코스닥을 압도하고 있고요. 결국 코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우려하시는 도미넌스 참 224일 후에는 대부분 이제 하락으로 전하는 시기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기간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분명히 돌입한 건 맞지만 RSI 수치는 아직까지는 위에까지는 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1억 4천까지는 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더라도 이 시간이 끝난 후 저는 알트코인의 시간이 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물장의 공식은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오르고요. 고점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알트코인이 개폭락을 합니다. 현재 도미넌스가 분배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10일 정도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대불장 사이클에서는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신고점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약 224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미넌스가 줄어드는 알트코인 상승폭이 광기장이 찾아옵니다. 결국 이 광기창이 찾아올 때 알트코인들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이미 알트코인들이 그 무빙에 대한 신호를 조금씩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봉이 아니라 1년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봉으로 보면 아랫꼬리를 저는 말아서 올리기 때문에 과감한 베팅에 대해서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이러한 지금 테스트 잘 보시면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을 지키고 있는 흐름은 다음 레벨 테스트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저는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1년봉의 다음 생성은 1월 1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시기는 1월 20일이고요. 취임과 동시에 제가 오늘 힌트 드렸죠. 정책을 우호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호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비트와 알트에 대해서 지금 가격에 사더라도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그런 심리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내년까지도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락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만드는 봉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흔들림의 봉일 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상승을 멈췄다라고 논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요. 오로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단타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는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한데요. 일단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럽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두 정당 간의 지금 정책이 좀 다른데요. 일단 아무래도 압도적인 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 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과세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낮은 공제 한도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잡은 요약 자료를 조금 갖고 오자면 일단 첫 번째가 일단 낮은 공제 한도 금액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상자산 특성상 거래소 외 거래 시에 취득 원가를 알기 어렵다는 거. 최대한 많은 케이스에 맞춰서 각 케이스별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지금 준비도 할 수 없고요. 인력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덱스 거래를 이용한 수익, 선물 거래로 인한 수익, 선물 코인 M을 이용해서 얻은 코인 수량 증가분의 수익, 이 모든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계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거고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래 데이터를 분류할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당장 거래 수익을 매기고 처리하느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도입이 된다. 저는 시장이 분명히 요동을 칠 거라 봅니다. 한국 거래 시장에서 도입이 된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 거래량 무시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있지만 또 탑 3 안에 들어가는 한국 거래소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불거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시장에 분명히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다음 5번째가 뭐냐 물어보면 딱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도 않은 것들을 도입했을 때 과연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볼까요?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유예는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결국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결국 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 세금이 도입이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투자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장일 때 수익이 너도 나는 이 시장에서 과연 세금까지 매긴다고 하면 좋아할 투자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두 번째는 바로 세력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자금이 들어왔고 그 더 큰 자금을 이용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세력들이 과연 세금을 낸다고 하면 과연 시장을 폭락을 안 시킬까요? 저라면 진짜 이게 세금이 유예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전에 아마 떨길 겁니다. 그러면 이 올렸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피해자인 우리 투자자들에게 오겠죠. 결국 저는 유예는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된다는 전제는 우리가 그만큼 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세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지금은 일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투심적으로 조금은 안정화를 가져가시고요. 진짜 상승장이라면 여러분들을 태우지 않고 가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를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적절한 비율로 지금 시장을 견뎌가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예측해드리고 있는 11월의 가격 그리고 12월 어떤 가격에서 끝나는 게 베스트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2025년 정말 큰 불장이 시작되는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조금 길었고요. 좀 많은 주제를 좀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의견이 다르시거나 의견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의견을 더 덧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텔레그램 입장 이제 계속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